I've never known a love so steady. Even gold won't turn your tide. We flow together like an ocean, every low and every high. And I would have you anyway, dear, any way your heart could bear. Even if you had to leave me, I'd always be waiting here. Even when we are apart, I will keep you. 안녕하세요, 김효수입니다. 지금 제가 내린 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입니다. 도심에서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트레킹 시작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습니다. 저는 2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80에서 90m 정도 걸으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9번, 9-1번, 52번, 53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천천히 길을 걷고 있는데요. 앞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버스 중에서 53번이 정차를 했습니다. 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뛰어가면서까지 버스를 타야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주말에는 차량들이 아침 일찍부터 밀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버스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산성역 주변의 도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제가 좀 전에 버스에서 내린 9-1번 정류장이 보입니다. 산성역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곳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경기도 광주역에서 오실 경우에는 15-1번을 타시면 되고요. 버스 정류장은 9-1번 정류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늘은 남한산성 내에서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만 찾아서 가을 단풍을 즐기면서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남한산성 행궁입니다. 행궁 안에는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궁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단풍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고요. 은행나무 사이로 인화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화관 옆길을 걷고 있습니다. 붉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요. 11월 초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뒤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200년을 넘었는데요. 이 길은 많이들 오시지 않습니다. 숨겨진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만 이 길을 걷게 되는데요. 가을날에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꼭 이 길을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궁 왼쪽 길을 다 걷고서 매표소가 있는 한남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번에는 행궁 오른쪽 단풍길을 걸어서 수어장대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행궁과 길게 늘어선 담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까지 내리쬐고 있어서 이 길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궁 개방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코너를 돌아서면 저 멀리 자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곳부터 자전까지 이르는 150m 구간은 가을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 단풍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행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은 가을날 단풍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자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종묘를 축소해서 만든 곳이고요.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전을 지나치면 돌담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돌담길을 따라서 수어장대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수어장대까지는 0.9km입니다. 수어장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길이기는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고 밑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산길 주위에는 소나무하고 가을 단풍나무가 있어서 가을을 만끽하면서 천천히 걷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숲길입니다. 드디어 남한산성 성곽길을 걷는 둘레길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하면 오른쪽은 수어장대로 가는 길이고요. 하면 왼쪽은 서문 전망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서문 전망대를 먼저 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수어장대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곽의 담장과 붉게 물든 단풍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 보이는 문이 서문입니다. 갈림길에서 이곳까지 저는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서문의 물로는 붉은색으로 단청되어 있고요. 서문 앞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는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노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묘하게 어울리면서 자연과 인공물이 만나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문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서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서문을 지나서 성벽을 따라서 100m 정도만 이동하면은 서문 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서문 전망대에 서면은 서울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탑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탑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강교산, 청계산, 관악산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북한산, 아차산, 도봉산이 보입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전망대입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수어장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어장대에 도착했습니다. 서문 전망대에서 이곳까지 저는 13분 걸렸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적을 관측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군사적 목적이 다 사라진 오늘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의 휴식처 또는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어장대를 지나서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인데요. 이곳에서 왼쪽은 둘레길을 따라서 남한산성 로터리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성곽을 따라서 남문까지 가게 되는 성곽길입니다. 저는 성곽길을 따라서 남문, 동문까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성곽 밖으로 가지를 뻗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요. 이곳을 지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곽 위로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예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을 단풍과 성곽을 동시에 보면서 걷게 되는 길이고요. 이 성곽길이 끝나는 지점에 저 멀리에 서울 도심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성곽과 최근에 만들어진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길입니다. 아름드리 참나무 나뭇잎이 노랗게 물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길은 붉은 단풍도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물든 단풍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곽과 함께 이 길을 걷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어장대에서 20분 정도 걸었고요. 앞쪽에 잣나무 군락지가 보이는데 잣나무 군락지 끝에 남문이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남문에서 7, 8분 정도의 오르막을 올라왔습니다. 제1 남홍성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왔고요. 제1 남홍성을 보기 위해서는 제7 남문을 통해서 산성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제1 남홍성에 도착했습니다. 옹성은 항아리 모양으로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적을 관측하고 전쟁 시에는 적을 수월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서문에서 보았던 서울 도심과 롯데월드 타워가 이곳에서도 보이고요. 제가 걸어왔던 남한산성의 성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제1 남홍성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이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성을 바라보면은 본성의 높이가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적이 공격했을 때 산성의 높이가 워낙 높아서 산성을 쉽게 함락하기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엄하면서도 위대한 남한산성의 위용을 이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2 남홍성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성곽길 주변은 단풍이 너무나도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아름다운 단풍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요. 뒷배경으로 파란색 하늘이 보이고 있어서 이 단풍이 더 돋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곽 밖에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제2 남홍성이고요. 왼쪽에 남장대 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문까지는 1.1km, 20분 정도만 더 가면 동문을 만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단풍 터널이 나타났는데요. 왼쪽에는 곱게 물든 단풍이, 오른쪽에는 성곽이 함께하고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공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남문에서 동문까지 이어지는 이 성곽길이 남한산성 내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계속 성곽길을 이어 걷겠습니다. 저 멀리에 절이 하나 보이고 있는데요. 저 절이 망월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유장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성곽은 동문에서 북문으로 이어지는 성곽길입니다. 저는 저 성곽길을 걷지 않고 앞쪽에 보이는 동문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동문에는 망월사, 장경사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산성 로타리까지 갈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산성 로타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에서 산성 로타리까지는 0.9km, 10분에서 13분 정도를 걸으면 됩니다. 동문에서 6분 정도 걸었고요. 전나무 사이로 정자가 보이고 있는데 저 정자는 지수당입니다. 지수당에 올라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당의 기둥이 카메라 프레임 역할을 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는 남한산성의 가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지수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성 로타리까지는 5분 정도 더 걸어야만 하는데 산성 로타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셔서 마지막 멘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걷는 동선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을 단풍을 잘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걸은 산성 로타리에서 시작을 해서 행궁, 서문 전망대, 수어장대, 남문, 그리고 동문을 거쳐서 산성 로타리까지 오는 데는 걷기만 하는 데는 2시간, 그리고 단풍 구경하면서 사진까지 찍는다라고 그러면은 3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남한산성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서 산성 로타리로 가는 길에 연무대의 가을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곳도 지금 가을이 아주 예쁘게 내려앉았습니다. 산성 로타리에 오시면 연무대의 가을 풍경을 꼭 감상해 보십시오. 산성 로타리 9-1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정말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남한산성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을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